치안도큐로 유명한 동아시아 국가 현대 일본을 배경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특히 더 임팩트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임팩트의 클라이맥스 씬을 초반에 써버리면 나머지 분량은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에 필적하는 재밌는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니발은 정말 대단한 드라마다. 역대급 드라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2022년에 시즌 1이 공개되고 2025년에 시즌 2가 공개되어 완결된 일본 드라마 간니발입니다. 시즌 1이 7부작, 시즌 2가 8부작으로 내용이 바로 연결되는 총 15부작의 드라마입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굉장히 잔인하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작 만화가 있고요. 제가 원작 만화를 보기는 했는데 일본에서는 완결된 만화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완결까지 다 나오지 않아서 저도 원작은 전체 내용의 중간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 원작 만화를 일본에서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이 인터넷에 내용 정리한 거 보면 드라마 내용이 원작이랑 거의 동일하게 진행된 것 같고요. 원작이 단행본 13권 완결이라서 15부작 드라마에 뭐 스토리 줄이거나 무리하게 각색할 필요 없이 전체 내용을 다 넣을 수 있죠. 이 작품은 식인 풍습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목이 간니발인 것도 카니발리즘에서 나온 제목이기도 하고 영화 양들의 침묵에 나온 식인을 하는 빌런 한니발 렉터에서 나온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내용 정리 위주의 리뷰 영상입니다. 별말 스포일러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시즌 2개로 나눠서 나온 드라마이지만 시즌 1이 기승, 시즌 2가 정결 이런 느낌으로 임팩트 있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시즌 2에 몰려있어요. 시즌 1은 여러가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미스터리와 떡밥 위주를 풀어내는 재미, 그 자체의 재미도 있지만 시즌 2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놓았고 시즌 2에서 기대 이상으로 그거를 충족해준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일본 시골의 어느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닫힌 사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일반 사회의 질서나 규범 그리고 공권력의 영향이 잘 미치지 않고 자기들만의 규칙으로 돌아가는 닫힌 사회에서 벌어지는 아주 끔찍한 부조리에 대해 적나라하고 아주 자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마을의 이름은 쿠게 마을이고요. 엄청 작은 마을은 아니고 인구수가 수백 명 단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주변에 있는 땅과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토 가문이라는 아주 강력한 가문이 있습니다. 이 고토 가문은 마을 중심지에서 좀 떨어진 구역에 자기들만의 집락촌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 고토 가문의 집락만으로도 수십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가문이라서 본가와 분가의 여러 세대가 모여서 살고 있어요. 이 마을은 임업 경제로 돌아갑니다. 이 지역이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 과거에는 어렵게 살았는데 고토 가문에서 산림 자원을 개발한 일이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고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윤택한 경제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이게 일종의 경제적인 종속 관계처럼 되어서 고토 가문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의 씨앗이 계속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이 쿠게 마을이고요. 그 쿠게 마을로 이 드라마의 주인공 아가와 다이고라는 이름의 경찰이 부임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마을의 공권력은 파출소가 딱 한 군데 있고 거기에 한 명의 경찰만 근무를 합니다. 아무리 외딴 시골이라도 수백 명 인구가 있는 곳인데 경찰 한 명만 근무하는 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일본의 경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주인공은 단신 부임이 아니고 가족도 함께 왔습니다. 유키라는 이름의 아내가 있고 마시로라는 이름의 딸이 있습니다. 주인공 다이고가 마을 사람들이 순경이라고 부르고 정복 근무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도시에서 형사로 일했었고요. 그런데 형사로 일하다가 좀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약간 가족들과 함께 요양으로 느낌으로 시골 마을에 순경으로 부임을 해온 거예요. 이 드라마가 스토리가 좀 구멍이 있어요. 이 쿠게 마을에 심상치 않은 뭔가가 있다는 거는 경찰 내부에서도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요양이 필요한 경찰을 이런 마을로 가족관계 보낸다? 이 전개가 좀 이상하네요. 다이고 전임으로 일하던 경찰이 있었는데 카노라는 이름의 경찰이고요. 그 사람이 그만둬서 자리가 공석이 된 거예요. 그만둔 이유가 파친코에 빠져서 거액의 빚을 지고 경찰을 그만둔 후 잠적해버렸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는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카노라는 경찰은 쿠게 마을에 특히 고토 가문의 충격적인 비밀을 파헤치다가 고토 가문 사람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주인공 다이고가 부임을 하고 카노라는 전임 경찰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고토 가문 사람들이 카노는 정상이 아니었다, 미친놈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영상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카노가 고토 가문의 본가로 쳐들어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너희들의 정체를 알아! 너희는 인간을 먹는 놈들이야! 라고 외치면서 난리를 부리는 영상이었어요. 봐라, 딱 봐도 미친놈이지? 라면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다이고는 카노가 한 말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고가 부임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산속에서 사람 시체가 하나 발견됩니다. 시체가 엄청 훼손되어 있는데 다들 곰한테 당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체의 정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 무려 고토 가문의 당주예요. 이름은 고토 긴이고 여자입니다. 나이가 엄청 많은 할머니, 고토 가문을 이끌어오던 당주, 후게 마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뜬금 곰한테 뜯어먹힌 시체로 발견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시체에 곰한테 뜯어먹힌 흔적도 있지만 사람의 이빨 자국도 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문 흔적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데 이빨 자국 난 부위가 본인이 스스로 물 수가 없는 위치야. 이걸로도 다이고가 뭔가 미심쩍다고 생각을 하죠. 다이고가 뭔가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고토 가문 사람들이 위협을 합니다. 다이고가 경찰인데 대놓고 총을 들이대면서 우리 가문을
무시하면 죽여버린다 이런 행동을 해요. 이 드라마 전체 내용을 다 보고 나니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마을에 부임해오는 경찰에게 잘해줘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오히려 별탈이 없었을 것 같은데 경찰한테 총구를 들이대며 말도 안 되는 위협을 하는 게 너무 오버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런 놈들이니까, 그런 정신 나간 놈들이니까 이후에 벌어지는 고토 가문의 충격적인 진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개연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아무튼 고토 가문에서 막 위협을 하지만 주인공 다이고가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에요. 원래 형사였다고 했잖아요. 형사 시절의 별명이 폭력 형사야. 심지어 일별명은 딸인 마시로가 붙여진 별명이에요. 마시로가 학교에서 글짓기 발표를 하는데 내용이 이래요. 우리 아빠는 폭력 형사입니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그렇게 사람을 때리면 안 됩니다. 마시로가 자기를 해칠지도 모르는 범죄자를 아빠의 폭력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버지랑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 그런 마시로가 하는 행동들이 이 드라마 전체의 주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인공 다이고가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잡고 한번 뒤집어 놓습니다. 총까지 들고 있는 고토 가문 사람 서너 명을 상대로 무기도 빼앗고 다 제압해서 수갑 채워버리거든요. 물론 그래놓고 그 뒤에 또 누군가에게 기습당해서 다이고도 기절하긴 하지만 고토 가문에서도 다이고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범죄자 한 명을 자수를 시킵니다. 다이고의 전임인 카노를 살해한 범인, 자기를 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다 나 혼자 한 일이니까 더 이상 우리 가문 들쑤시지 마라. 그래서 다이고와 고토 가문 사이에서 벌어진 1차 갈등은 대충 수습이 됩니다. 고토 가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 고토 케이스케라는 이름의 다이고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가 있어요. 얼마 전에 죽은 전대 당주 고토 긴에 이어서 이 고토 케이스케가 새로운 당주가 될 인물입니다. 케이스케가 나이가 젊고 아버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케이스케가 새로운 당주가 되는지 그것도 중요한 떡밥입니다.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아버지가 후계 마을의 이장인데 아버지도 고토 가문 사람이지만 대릴 사위입니다. 고토 가문 핏줄이 아니에요. 그리고 케이스케는 대릴 사위인 아버지의 친아들도 아닙니다. 케이스케의 친아빠가 누구인지 이 출생에 대한 비밀이 시즌 2에서 밝혀지는 중요한 떡밥 중 하나예요. 아무튼 이 케이스케는 앞으로 고토 가문을 리더로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른 고토 가문 사람들과 비슷한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평화주의자야. 공권력과 트러블이 생기는 걸 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다이고랑도 나름 잘 지내요. 그리고 고토 가문에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엄청 키가 크고 삐쩍 마른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야생에 사는 타잔처럼 신체 능력이 굉장해. 힘도 세고 움직임도 날렵하고 그리고 뭔가 이성이 없어 보이는 짐승 같은 모습? 이 정체불명의 노인에게 다이고도 습격을 당해서 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고는 이 인물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고요. 그리고 고토 가문이 인간을 먹는다는 내용으로 제보도 받아서 또 고토 가문을 들쑤시고 다닙니다. 결국 결정적으로 알아낸 진실, 후계 마을에 매년 축제가 열리는데 그 축제 때 어린아이 한 명을 바친다는 거야. 누구한테? 신한테. 그런데 신이 정체불명의 그 노인이에요. 그 노인이 매년 축제마다 어린아이 한 명을 잡아먹어. 그 어린아이는 어디서 데려오는가? 존재하지 않는 아이. 후계 마을의 과거 기록들을 보니까 매년 사산의 기록이 있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숨을 안 쉰다. 그래서 서류상 사산으로 기록되는데 사실은 아기가 살아있어. 축제날 그 노인한테 먹이기 위해 몰래 감옥 같은 곳에서 키우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그런 기본적인 교육도 안 시키고 가축처럼 키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모든 고토 가문 사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물론 고토 가문 사람들은, 특히 성인들은 대부분 알고 있기는 하고 마을 사람들의 경우는 일부의 마을 유력자들만 알고 있어요. 이 잡아먹히는 아기들이 고토 가문에서 태어난 아기는 없고 전부 마을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노리는 거거든요. 사실상 마을의 몇몇 유력자들이 고토 가문과 결탁해서 마을에서 태어난 아기를 매년 한 명씩 고토 가문에 바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고토 가문과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뭔가 좀 복잡해요. 이 떡밥도 나중에 다 풀리게 되고요. 아무튼 다이고는 그 정체불명의 노인에게 잡아먹히기 위해 어딘가에서 가축처럼 길러지고 있는 아이들을 구출하려고 하고요. 경찰도 대대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다이고가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위치 정보를 고토 가문의 내부자 제보를 통해 파악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내부자는 고토 가문의 새로운 당주가 된 케이스케입니다. 케이스케도 이런 잘못된 일들을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가문을 배신하고 몰락시키는 일이긴 하지만 원래 개념이 있는 인물이라서. 아무튼 다이고는 아이들을 구조하러 가고 고토 가문 사람들이 이거를 막지 못하도록 수십 명의 무장경찰을 투입해 고토 가문 진납촌을 포위 비슷하게 합니다. 이런 작전이 시작되면서 시즌 1이 끝나요. 그리고 시즌 2 시작하자마자 미친 일이 벌어지죠. 이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갇혀있는 곳이 고토 가문 진락에서 좀 멀리 떨어진 비밀 장소예요. 거기로 다이고가 아이들 구출하러 가고 수십 명의 무장경찰들이 고토 가문 사람들의 발을 묶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고토 가문 사람들이 눈치를 채요. 아이들을 구출하려고 하는구나. 그 비밀 장소를 알아냈구나. 그래서 이놈들이 미친 짓을 합니다. 수십 명의 무장경찰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고토 가문도 총이 엄청나게 많아요. 직업 자체가 사냥꾼인 놈들도 많고 그야말로 대사륙전이 벌어집니다. 엄청 자극적이고 화끈한 내용이긴 한데 얘들이 무슨 남미 마약 카르텔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 상대로 사실상 전쟁을 걸어버리는 게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다 죽여버리면 이 사실을 아는 놈은 없지 라는 대사가 나오긴 하거든요. 뭘 아는 놈이 없어. 경찰 수십 명 학살한 게 어떻게 은폐가 되겠냐고. 되게 황당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내용의 임팩트가 장난 아니긴 하죠. 뭐 왕자의 게임 같은 판타지나 나르코스 같은 남미 마약 카르텔 다루는 그런 드라마도 아니고 치안 좋기로 유명한 동아시아 국가 현대 일본을 배경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특히 더 임팩트가 대단한 것
것 같습니다. 이게 시즌 2 초반에 나와요. 2화부터 3화까지 나오거든요. 시즌 2가 8화까지 있는데 이런 엄청난 임팩트의 클라이맥스 씬을 초반에 써버리면 나머지 분량은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에 필적하는 재밌는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니발은 정말 대단한 드라마다. 역대급 드라마다. 물론 원작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원작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고요. 고토 가문이 왜 이런 미친놈들이 되었는지 그 과거 이야기 5화 6화에서 이게 나옵니다. 이 과거 스토리가 굉장히 임팩트 있고 재밌어요. 엄청 충격적인 내용. 고토 케이스케의 전대 당주 다이고가 쿠게 마을로 부임한 후 얼마 뒤에 죽었던 그 할머니 고토 긴의 젊은 시절 이야기예요. 1949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고토 가문은 고토 킨지라는 남자가 당주로 있고 고토 긴은 고토 킨지의 여동생인데 혈연은 아닙니다. 고토 가문 사람으로 그 집에 살고 있긴 하지만 가족으로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있고 당주인 킨지한테 성적인 학대도 당하고 있어요. 고토 긴이 혈연이 아닌데도 고토 가문에서 살게 된 이유가 있는데 고토 긴의 엄마가 있는데 고토 긴도 미녀이고 긴의 엄마도 미녀예요. 그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나? 드라마에서는 마을 남자들을 위로해주는 존재라고 언급이 되거든요. 매춘부였다는 뉘앙스죠. 그런데 원작 만화에서는 너무 예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을 남자들이 누구도 그녀를 독점하게 두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성적인 학대의 대상이었던 거죠. 결국 이 작품도 성차별 그리고 여성 혐오에 대한 이야기고요. 닫힌 사회에서 거의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부조리인 것 같습니다. 한국 작품 중에는 이끼,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 이런 작품들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긴의 엄마가 그렇게 마을 남자들에게 당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마을의 흉작이 심해지니까 마을 사람들이 신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인간 제물. 바로 긴의 엄마를 제물로 바치게 돼요. 그런데 고토 가문의 전대 당주, 현 당주인 고토 킨지의 아버지 그 사람이 이 여자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물론 누구의 아이인지는 모르고요. 아기가 태어나니까 고토가 전대 당주가 내 아이라고 하면서 거둬들인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고토 긴입니다. 긴의 엄마는 긴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었어요. 그렇게 긴이 고토가에 살게 된 거고요. 긴은 고토가에서도 학대를 당하면서 살지만 마을 사람들도 긴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긴의 엄마가 제물로 바쳐졌어야 하는 운명인데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을에 계속 흉작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전부 긴의 엄마와 긴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정말 쓰레기 같은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긴도 외모가 예쁘기 때문에 고토 킨지뿐 아니라 마을 남자들에게도 나쁜 짓을 많이 당했고 그렇게 이 끔찍한 마을의 피해자로 엄마에 이어서 딸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쿠게 마을에도 소속 종교의 신사가 있고 그 신사를 관리하는 궁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궁사가 마을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어느 정도 마을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격인 존재이고 이 궁사한테 마사무네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는데 긴이 이 마사무네한테 접근합니다. 마사무네가 장차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궁사가 될 테니까 긴은 복수를 하려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나쁜 짓을 당할 때 긴이 먹힌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나는 지금은 먹히는 입장이지만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을 먹어주겠어 라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사의 아들인 마사무네한테 접근해서 둘이 그런 관계가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긴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 성급하게 긴을 죽이려고 들다가 지가 되려 반격을 당해서 긴한테 죽어버려요. 살인을 저지르고 긴은 도망가려고 하지만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잡힙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긴을 이왕 죽일 거라면 긴의 엄마가 다하지 못했던 인간 제물의 책무를 긴이 하도록 하자. 긴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물로 바친다는 게 깊은 산속의 나무에 묶어넣고 버리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고. 그렇게 긴을 산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마을 사람 2명이 산에 올라갔다가 누군가의 습격을 받습니다.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도망쳐요. 그 도망친 한 명이 마을로 내려와서 긴에게 당했다. 긴이 살아있다. 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긴이 산에 제물로 버려졌는데 안 죽고 살아남은 이유 사실 깊은 산 속에 어떤 일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아주 먼 옛날에 마을에서 추방당한 가문의 후손입니다. 카시하베라는 가문인데 이 가문이 마을에서 추방당한 이유 식인을 하는 가문이라서 이 마을이 산에 인간 제물을 바치는 건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악습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이 카시하베 가문 사람들이 산에 제물로 바쳐진 사람을 먹어버린 거야.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파서 그랬겠죠. 결국 그런 짓을 하다가 마을에서 추방당하고 산속 깊이 들어가 털을 잡고 지금까지도 후손을 이어온 겁니다. 긴이 제물로 바쳐져서 깊은 산속의 나무에 묶여있을 때 이 일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일족과 손을 잡아요. 같이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자고. 그리고 긴이 제물로 바쳐질 당시에 임신을 한 상태였거든요. 누구의 아이인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마사무네의 아이일 수도 있고 킨지의 아이일 수도 있고 긴은 그 아이도 무사히 출산을 해서 키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복수를 실행할 날이 오죠. 긴이 몰래 마을로 내려와서 마사무네를 만나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고토 가문을 상대로 봉기를 일으키라고 합니다. 결국 마사무네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고토 가문과 마을 남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양쪽 다 큰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산에서 내려온 카시하베 가문의 후손들에게 기습을 당합니다. 결국 고토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당하고 카시하베의 후손들이 고토라는 이름 자체와 그 재산까지 다 차지해버린 거죠. 그리고 호토긴이 마사무네와 손잡고 마을도 지배를 해버립니다. 애초에 마을 사람들을 봉기시키는 선동이 통했던 이유가 마을에서 고토 가문만 부유하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함에 굶주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토긴이 이제 내가 고토 가문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면서 식량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고토 가문이 마을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매년 아이를 한 명씩 바쳐라. 이 고토긴이라는 캐릭터가 닫힌 사회에서 끔찍한 학대를
당한 피해자이긴 하지만 이 캐릭터 자체도 이 작품에서 빌런 포지션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복수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너무 좀 뭐랄까 선을 넘었죠. 그리고 고토긴이 낳은 아기 이름이 시로가네인데 현재 시점에서 고토 가문의 그 정체불명의 노인이 시로가네예요. 이 작품의 설정 중 하나로 식인을 하면 미치광이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 병에 걸리면 오래 못 살고 죽게 되지만 일부는 살아남는데 정신이 좀 미쳐버려요. 그 대신 거대한 피지컬과 괴력을 얻게 된다, 이런 설정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히어로 장르에 나올 법한 내용이죠. 시로가네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고토기는 자기 아들인 시로가네를 마을 사람들이 모시는 신으로 만들고 매년 아이를 바쳐서 시로가네가 먹게 한 거예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죠. 이런 짓거리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카시아베라는 식인을 하는 무리들이 고토 가문을 장악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사고와 관념 자체가 식인을 하지 않는 정상 사람과는 매우 다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토 가문의 사람들은 그 후손들인데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특히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되고 예전처럼 굶주리던 시대가 아니니까 배를 채우기 위한 식인은 당연히 어느 시점부터는 안 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이걸 계속 이어오는 거야. 가문의 어르신이나 누군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조금씩 잘라 먹어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 그런 식으로 이 짓을 계속 해오니까 지금 고토 가문의 젊은 세대 중에서도 미치광이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나오고 미치광이병이 발병해도 안 죽고 히어로 각성 같은 거를 하는 인물이 또 튀어나와요. 시로가네 외에 약간 이 드라마의 최종 보스 같은 느낌으로 괴력의 덩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토 가문의 당주인 케이스케는 시로가네의 아들입니다. 처음부터 고토긴이 자기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필요해서 이런 일을 벌였거든요. 마을에서 제물로 바친 아이 중에서 어떤 여자아이를 고토긴이 자기 딸로 거둬들여요. 이름을 고토아이라고 짓고 그리고 마을에 어떤 남자를 데릴 사위로 데려와서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그 데릴 사위를 불임수술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자의 아이는 생길 수가 없고 그 대신 시로가네가 고토아이를 강간하게 해서 케이스케, 그리고 케이스케의 동생인 요스케라는 애도 있는데 이렇게 두 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 스토리에서 다이고가 마을로 부임하고 고토긴이 죽으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참고로 고토긴을 죽인 건 마을 사람들이에요. 마을 사람들하고 고토 가문의 복잡한 관계, 협력도 하고 종속되어 있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라서 고토 가문이 경찰들을 몰살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고토 가문을 습격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더 많은 경찰 부대들이 고토 가문을 토벌하러 온 중이었지만 그 전에 고토 가문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대부분 죽습니다. 주인공 다이고는 아이들은 무사히 구출했는데 아내와 딸이 고토 가문에 납치를 당해요. 그런데 케이스케가 자기 가문을 배신하고 다이고를 도와줍니다. 그동안 고토 가문에서 아이들을 희생시켜 온 거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서 다이고의 딸은 절대 죽게 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심정으로 이 드라마 내내 가장 마음이 괴로운 캐릭터가 바로 이 케이스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마지막에는 뭐 제일 미쳐 날뛰는 놈들은 다 죽고 케이스케는 현재 가문의 당주로서 그동안 고토 가문이 저질러 미친 짓들의 책임을 다 짊어지고 법의 심판을 앞둔 상태가 됩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데 일본은 사형 집행을 하는 국가죠. 고토 가문의 죄를 다 짊어지면 이거는 무조건 사형이 아닌가. 그런데 케이스케가 직접 살인을 한 건 없는 것 같고 주인공 다이고를 도와서 이걸 다 끝내려고 했잖아요. 케이스케는 고토긴의 후계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본인도 엄청 피해자인 거예요. 변호사 잘 쓰면 의외로 약하게 처벌받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다이고의 가족이 쿠게 마을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마시로가 다이고와 함께 있는 모습이 딱 잡히면서 드라마가 끝나는데 이 마을에 있었던 끔찍한 과거들은 어찌 보면 반복되어 온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식인이나 뭐 그런 극단적인 학습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공동체의 부조리들, 특히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 이 모든 것들이 과거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 작품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토기는 끊어내는 존재가 아니었죠. 피해자였지만 가해자가 되었고 더욱 공고화된 부조리를 후대까지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이고 또한 과거의 폭력 형사였고 범죄를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아주 잔인한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었죠. 그런데 고토긴, 다이고와는 정반대 성향인 인물인 마시로가 후계 마을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 모습이 마지막에 나오면서 이 마을이 끔찍한 과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결말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는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현대 일본을 배경으로 해서 왕자의 게임이나 나르코스 같은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강렬한 자극적인 임팩트를 맛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재밌고 특히 과거 스토리가 정말 재밌었어요. 고토긴이라는 피해자에서 빌런으로 흑화하는 캐릭터의 서사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앞에서 배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는데 젊은 시절 고토긴을 연기한 치네마츠 유리, 이 배우가 비주얼도 그렇고 정말 굉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필모에 유명한 작품들이 많지만 간니발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앞으로 더 크게 도약을 할 것 같은 배우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요 역할 배우들도 다 훌륭했어요. 주인공 다이고 역할의 야기라 유야, 고레다 히로카즈의 아무도 모른다로 칸 영화제 최연소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배우죠. 그런데 저는 은혼 실사판에서 히지가타 역할, 특히 토시라는 오타쿠 부캐 연기하는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간니발에서는 정말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주인공으로서 이 드라마의 뛰어난 완성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고의 아내 유키 역할을 연기한 요시오카 리오도 약간 나라카키 유이 비슷한 이미지의 청순 미녀의 모습이 상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케 역할의 카사마츠 쇼, 뭔가 이런 느낌의 남자 배우들이 일본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야노 고랑 되게 닮아서 착각을 했거든요. 아야노 고가 1982년생이고 카사마츠 쇼는 1992년생, 이런 외모가 일본 작품들에서 늘 수요가 있어서 간니발에서도
좋은 연기 보여줬으니까 앞으로 계속 좋은 커리어를 이어나갈 것 같네요. 이 배우들 외에도 기억에 남은 훌륭한 배우들이 많았고요. 내용과 배우들, 연출까지 드라마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정말 훌륭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만든 괜찮은 작품들을 점점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 OTT로 그런 작품들을 빠르게 볼 수 있는 시대라서 일본 콘텐츠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커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한국 콘텐츠도 일본에 따라잡히지 않게 더욱 분발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역대급으로 재밌게 본 일본 드라마 간니발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